들어오시고요. 자, 우리 교재는 자 150페이지 보시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옵니다. 150페이지. 자, 그리고 앞에 보시고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써져 있죠. 자, 여기서 물권과 채권을 일단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 물권 채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뭐 민법 안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물권이란 건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 자, 저하고는 취급하는 물건이 토지랑 건물입니다. 자,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예요. 그러면 내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자, 내가 이 건물에 저당을 잡았다. 이런 겁니다. 이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들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끼지 못해요. 이 물건에 대한 내 직접 소유권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내 거야 라고 누구한테든지도 주장할 수 있어요. 1자, 2자, 3자, 4자 누구한테든지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요, 걔네들이 이거 내 건지 알아요? 누구한테든지 내 거야 건들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물건이라니까. 그럼 걔네들이 이게 내 건지 알아요 몰라요? 걔네들이 자 이걸 내 건지 알게 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하려면 알려야 되죠. 내 거니까 건들지 마.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채권이란 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 A가 B한테 돈을 꿔줬어. A가 B한테 돈을 꿔줬으면 A는 B한테 나중에 갚으라고 할 수 있죠. 돈 갚아 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B한테. C한테 가서 네가 돈 갚아. 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너와 나와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내가 쟤한테 돈 꿔준 걸 딴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쟤한테 돈 꿔준 거 등기부에 써놓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결론만 간단히 자, 물건은 등기를 해놓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채권은 전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 관계니까. 이 기본이에요. 자, 이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물건은 등기할 필요가 있고 채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예외 들어갑니다. 자, 물건은 등기할 수 있지만 모든 물건이 다 등기되는 건 아니다. 채권은 등기 안 되는 건데 채권 중에 되는 것도 있다. 됐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보셔야 돼요. 원칙과 예외. 근데 예전에는 맨날 시험에 점유권, 질권, 유치권이 답이었어요. 항상. 이 항상 답이 이걸로 나왔어요. 그죠? 요즘은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 질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즘에. 그럼 뭐가 나오냐? 권리질권. 그다음에 환매권.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은 그냥 권리질권, 환매권이에요. 예.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예.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네. 쓰려고요? 쓰지 마시고. 자, 다시. 어차피 물건은 등기되고 채권은 등기 안 되는데 각각 예외가 있다. 이건 다 안다고 보는 거예요. 시험 출제자들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게 이건 맨날 점유권 이런 거 시험 안 돼, 이제. 예전에는 맨날 답이었어요. 맨날 답은 점유권, 유치권이었어. 요즘은 자, 2단계 더 나간 거예요. 자, 질권이라는 건 등기할 수가 없지만 질권 중에 권리질권이라는 특이한 질권이 있는데 얘는 등기할 수 있다. 자, 이 권리질권에 대한 기본 설명은요, 다음 1월달, 2월달쯤 가서 따로 할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한 30분 해야 돼요. 근데 기본은 뭔지 몰라도 이런 게 있는데 특이하게 등기된대더라. 여기까지고요. 자, 환매권이란 건 다시 사오는 권리예요. 자, 임차권은 말 그대로 월세 주고 빌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 사람과의 임대인 임차인과의 문제인데 이거는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차권에 대한 등기 규정은 좀 이따 나중에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만 간단히 하면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환매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포인트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우리 교재 150페이지 메뉴에다 써놨습니다. 자, 150페이지 메뉴에 보이시죠? 저기 부동산 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입니다. 물권. 자, 민법상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고 부동산 물권은 아니지만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이라는 아주 특이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일조한 경우에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아주 특이한 예외다라는 거예요.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등등등. 자, 안 해도 돼요. 자, 모르겠다. 등기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등기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권리질권 등기된다. 그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보이시죠? 자, 임차권, 환매권은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임차권, 환매권은 특별히 등기를 해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봤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라는 게 나와요. 일부라는 게 나옵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자,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요거 부동산 일부 권리.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자세히 할 거예요, 이제. 자, 앞에 보세요. 우리 집이 하나 있고요. 자, 집이 하나 있고요. 자, A랑 B랑 부부래, 부부. 자, 부부가 공동 소유로 공유를 한대요. 그러면 부동산 우리 집을 부부 공동 소유다라고 하면요. 자, 안방은 부인 거예요? 예? 예. 부엌은 남편 거예요? 자, 그런 거 아니죠. 자, 우리 부동산 전체를 공유한다는 개념은 여기 나눠서 네 거 내 거 이게 아니라 전체 부동산 소유권은 2분의 1 정도의 지분으로 갖고 있다. 자, 너도 2분의 1, 나도 2분의 1. 지분은 나눠 갖고 있다. 여기 일부죠, 일부. 자, 뭐 일부요? 위에 거, 밑에 거. 내가 가진 이 집에 대한 지분, 위에 거, 밑에 거. 이거. 이게 뭐라고요? 지분이야, 지분. 자, 얘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지. 자, 이거는 우리 부동산의 절반을 갖고 있다가 아니에요. 전체에 대한 소유권 절반 정도 갖고 있다. 권리를 일부 갖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 집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나눴더니 101호, 102호 이렇게 두루 반으로 나눴다. 그럼 이 중에 이 부분만 그럼 뭐예요? 그럼 부동산 일부예요. 이게 뭐가 다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만약에 토지가 하나 있다. 자, 토지의 남측 절반이 있다. 그럼 무슨 일부? 부동산 일부예요. 토지나 건물의 일부라니까. 토지나 건물이 부동산이잖아요. 자, 부동산 딱 눈에 보이는 요만큼 요만큼. 이제 이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분수로 써야 돼. 숫자로 분수로 쓰는 거. 이거 권리 지분이에요. 권리 지분. 권리 일부. 자, 두 개 완전 구분하셔야 돼요. 예. 완전 다른 겁니다. 예, 이거를 어떤 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일부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거랑 아예 구분조차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구분 못하면 뭐 다음번에 하면 되지 뭐. 자, 다시 저는 1년을 보고 가는 거예요. 1년을 보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걸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처음이다 그러면 처음으로 기준을 잡는 게 나아. 다시 자, 나랑 친구랑 부동산을 샀다. 가운데 금을 안 걷다. 전체 부동산에 내가 지분을 좀 갖고 있다 이거지. 그렇죠? 자, 이때 자, 나중에 등기부 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부부 공동 소유였는데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이해가 안 가 지금? 예. 그건 뭐 사랑과 전쟁이 많이 나왔을 거고, 그죠? 됐고. 지금은 간단하게 2분의 1 지분만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요. 자, 2분의 1 지분만,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얘기야. 됐어요. 자, 다음 일로입니다. 우리 집에 작은 방이 있어, 그죠? 자, 또, 우리 토지의 남측 일부분이 있어. 자, 요것만 팔아, 못 팔아? 자, 토지 절반 팔아요? 토지 절반 팔아, 못 팔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토지의 절반을 남측 일부를 절반을 팔겠다라고 하면요. 이거를 두 개로 쪼개. 그래서 10번지, 10의 1번지 쪼개. 그래서 10의 1번지를 다 팔아. 이건 돼요. 근데 안 쪼갰어. 근데 요거만 팔아. 이건 안 돼. 그럼 일부라는 말은 쪼개기 전이란 소리예요. 자, 일부라는 말은 쪼개기 전이란 말이야. 그건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완전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지분은 각자 팔고 빠질 수가 있고 부동산 일부는 그대로는 이전 못하고 꼭 해야 되겠으면 뭐예요? 분할했어. 분할한 이후에 하나를 파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어르신들이 땅 잘라 팔았다. 잘라 판 거야. 잘라 팔으면 두 개가 돼서 그중에 하나를 판 거지. 그럼 등기도 두 개로 나눠서 하나의 이전 등기를 한 겁니다. 근데 두 개로 나누기 이전, 일부 상태로는 이전 등기를 못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가 나왔는데 부동산의 일부가 나왔다 그러면 분할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얘기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지분, 권리 일부, 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권리 일부 지분은 자, 이전시킬 수가 있다. 근데 부동산 일부 상태로는 이전이 안 되고 꼭 해야 되겠으면 뭐 해라? 분할해라. 분할해서 일부 이전, 그중에 하나 이전 되는 겁니다. 근데 분할 전에는 일부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이번에 조금 다른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C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부동산 전체를 전세로 빌리겠대. 자, 전세로 빌리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전세금을 주면서 누구랑 얘기해요? 누구랑 얘기해야 돼, 이거? 자, 어떤 분이 부인이랑 얘기해야 된대.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소유권자 전체와 함께 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 한 사람 지분권자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를 빌리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권리는 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빌리는 거지.
그럼 여기 보세요. 권리 일부 지분을 자 전세로 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전체 부동산 소유자인데요. 요만큼 부분만 B한테 전세를 빌려주겠다. 요거는 되는 거예요. 대신에 자, 분할 전 일부를 전세를 빌리려면 여기 요만큼 하고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도면 첨부해서 요구하면 요거 전세를 해줍니다.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전세로 빌릴 수가 있다. 자, 뭐가 필요해요? 도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지분은 각자 팔고 빠질 수가 있고요. 요거를 빌릴 수는 없는 거다. 자, 부동산의 일부는 팔 수는 없지만 빌려줄 수는 있다. 자, 다음 이거는 보존 등기죠. 자,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집 짓고 첫 등기 처음 내는 거예요. 처음 첫 등기를 내는데 두 사람의 공유자 중 한 사람 집만 등기된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이 같이 들어와야 돼. 집을 졌는데 작은 방만 등기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전체 건물이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일부 나오면 무조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자, 그러면, 자,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해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외우면 돼요. 외우면 돼요.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저기, 소유권 이전. 자, 그죠? 네, 부동산 일부. 자, OX. 뭐라고요? X예요. 예? 네? OX? 예, 이름 곤란해 진짜. 예. 자, 다시. 자, 한 사람 권리 일부. 자, 권리 일부를 자,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누구 지분에 대한 전세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지분에 대한 전세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자, 이거 OX로는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해석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장으로 하나 만들어내면 이건 등기 된다 안 된다를 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온 X 부분은요, 등기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이 부분은 자, 우리 민법에서도 나올 거고요, 중개사법에서도 나올 거고요, 전 우리 재산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하나 외워놓으시면 자, 써먹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이 일부가 두 개가 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속할 건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자, 요 표에서 얘네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꿀게요. 자, 제가 예전에 강의하고 한 5년차까지는요. 자, 여러분 응용시켜 드린다고 요것도 바꾸고 요것도 바꾸고 요것도 바꾸고 해가면서 헷갈리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에 거, 밑에 거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위에 거, 밑에 거. 자, 위에 거 뭐요? 부동산 일부. 밑에 거는 권리 일부. 자, 요거 고정. 위에 거, 밑에 거. 자, 그리고 나서 팔아치울 거냐 빌려줄 거냐예요. 팔아치운다, 처분하겠다는 소리예요. 저당을 잡는다는 것도 처분을 위해서 저당을 잡는 거예요. 돈 안 갚아? 그 경매로 팔아버릴 거야? 그죠? 그 처분하는 거야. 이건 다 빌리는 거. 됐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일부를 빌릴 때는 요만큼하고 그림 그려내는 거고요. 자, 지분은 빌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각자 지분은 팔 수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처분 그리고 용익.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자, 요 표를 제가 151페이지에다가 써드렸거든요. 자, 이제 151페이지 표 보이시죠? 표. 자, 그 표에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미리 제가 1년 동안 수업할 원칙을 알려드릴 건데 절대로 이 칠판에 있는 내용보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내용이 더 많아요. 항상. 칠판에 띄우는 내용은 더 적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필기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더 많이 써 있으면 더 옮겨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더 많이 써 있어요. 필기를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더 줄인 거예요. 칠판에 있는 거여서 욕심을 내지 말아요. 자, 강의 공부량은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강의는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가는 거니까 공부를 더 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것만 해도 벅차요. 그러니까 더 쓰지 마시고, 자, 이 자료도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밴드에다 올려놨고요. 교재는 뭐 제가 썼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교재이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괜히 막 쓸데없는 거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막 고생하고 고민해봤자 그럼 괜히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절약하셔서 중개사법이나 뭐 공법이나 골치 아픈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하셔야 되니까 공시법은 최대한 분량도 줄이고 내용도 줄입니다. 대신에 모든 게 다 설명되지 않아요. 모든 게 설명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알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워가지고 시험 답 맞추는 거예요. 그게 목표이지 엉뚱하게 뭐 나는 원리를 파악하고 싶어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원리 파악해서 제대로 공부하시려면요, 자, 최소한 6년 정도 등기만 파야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쓸모도 없어. 어차피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시면요, 등기 업무는 다 법무사 맡길 거야.
사실 등기부 펼쳐놓고 설명한 거 뻔해. 몇 개 없어. 접수번호, 순위번호, 뭐 가압류, 가점은 몇 개만 설명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실무상 여러분 실제로 필요한 건 뭐 세법이나 공법이지. 등기 업무는 어차피 법무사한테서 40만 원 주고 맡길 거란 말이에요. 뭐 내 거 셀프 등기한 정도 아니면. 그러니까 원리 파악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시험에 나올 거 찝어대면 그거 외우시라고. 요거 외워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위에 거, 밑에 거. 용익, 처분. 이렇게 해서 OX를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말로 해야 되거든요. 자, 151페이지 위에 보시면 제가 파란 글씨 넣는 거 보이세요? 파란 글씨. 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보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핵심만 딱 파란 글씨로 나왔습니다. 다시 151페이지에 지금 맨 위에 권리 일부라고 써 있죠? 그거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권리의 일부가 뭐라고요? 지분이라고요. 권리 일부인 지분은 당해 부동산 전부에 대해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전체에 대한 지분을 2분의 1 갖고 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범위를 특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공시는 가능해. 왜냐하면 등기부에다가 2분의 1 쓰면 되니까. 2분의 1 써가지고 공시는 된다. 사람들한테 내가 이 지분권자 2분의 1 권자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공시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나 이 지분을 목적으로 한 저당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반면 자 이런 범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렇죠? 자 다시 150페이지로 내려가 보세요. 15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부동산의 일부 보이세요? 자, 부동산 일부. 토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지적법이에요. 공간정보 어쩌고 저쩌고 법률 있잖아요. 이게 지적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그냥 지적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책에다가는 이제 정식 명칭을 써드리는 거예요. 이 지적법상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분할하지 전 분할 안 했어. 자, 일부 상태지.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을 설정하지는 못한다. 분할하고 이전해라 이거죠. 네. 반면 전세권이나 지상지역 임차권 같은 용익권 빌리는 거죠. 자, 빌리는 건 부동산 일부에서 설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건물도 한 개, 한동 건물 단위로 등기 대상이 되는데 한동 건물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는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 설정은 못한다. 됐죠? 다만 한동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 용익권 일부를 좀 빌리자.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죠? 부동산의 일부는 처분하지 못하고 권리 일부는 용익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여기 7, 8. 자 부동산의 일부는 처분하지 못하고 그죠? 권리 일부 지분은 용익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요. 그죠? 여기서 이제 조금 새로운 개념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따 또 할 거니까 자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건물 있어요. 건물 있어요. 여기다가 벽을 쳤어. 벽을 쳤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출입문을 뺐어. 출입문을 이쪽으로 뺐어.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만 쓰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만 쓰는 거예요. 여기 입구에다가 101호라고 썼어. 여기다가 102호라고 썼어요. 그죠? 자, 건물 몇 개예요? 건물이 몇 개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죠? 네, 두 가족이 따로 살고 있어. 건물 몇 개예요? 하나예요? 두 개예요? 곤란해? 왜 곤란해? 제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고민하시라고. 그죠? 고민하라 그랬더니 왜 쟤는 자꾸 복잡한 얘기만 자꾸 하냐? 그죠? 애매한 것만 자꾸 얘기해요. 그죠? 그래야 시험에 나오니까. 자, 가운데 벽 쳤어요. 출입문 따로 뺐어요. 그리고 101호, 102호 따로 붙였어요. 그죠? 자, 건물이 하나다, 두 개다. 건물의 개수를. 자, 뭘로 따지냐? 자, 여기서 옆집이란 막았죠? 옆집이란 막은 거를요, 구조상 독립이라 그래요. 구조상 독립성. 그죠? 자, 그 다음에 출입문이 따로따로 빠져 있죠? 예, 그래야 따로따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이용을 따로 할 수 있어. 이용상 독립성 그래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서 건물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개수를 하나로 본다, 두 개로 본다? 자, 이때는요, 아직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요, 등기소에 가가지고요, 우리는 하나의 건물로 등기 내주세요. 그러면 그냥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등기 내주고 끝나요. 근데 자, 우리는 두 개의 건물로 등기 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101호에 대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넣고 102호에 대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넣고 전체를 묶어서 한동 전체 표제부를 얹어줘요. 그럼 표제부가 몇 개 나오냐? 표제부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건물이 몇 개가 되냐? 2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췄으면 우리가 등기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일반 건물로 등기를 낼 수도 있고 구분 등기로 낼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건물은 준비가 됐어. 그럼 등기하러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됐어. 그럼 뭐 가고 싶어요? 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응? 뭐가 들려요? 하나로 등기 내서 통으로 그냥 갖고 싶어요? 자, 따로따로 등기를 내고 싶어요? 자, 따로따로 등기를 내면요. 하나씩 갑구가 따로 생겼잖아. 그럼 여기다 소유권을 이전을 따로따로 해버릴 수가 있어. 101호는 A한테 팔고 101호는 B한테 팔고 다 팔아버릴 수 있어. 근데 하나의 건물로 등기를 내버리면 갑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걸 분할해서 팔 수는 없어. 통으로 팔아야지. 다른 거 아시겠죠? 예. 근데 자, 팔진 않고 여기 임대 저기 임대 이렇게 한대. 그러면 하나의 건물 해놓고 각각 임대 낼 수 있어 없어요?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로 내줄 수가. 하나의 건물의 일부는 위에 거 밑에 거. 하나의 건물의 102호 부분 위에 거 밑에 거. 일부는 일부죠.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중에 이쪽 부분이야. 눈에 보여 안 보여? 숫자로 쓰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지. 우리 건물이 이만큼 이쪽 부분. 그럼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라고 위에 거. 위에 거. 지분은 눈에 안 보인다니까. 지분은 전체 지분 2분의 1이라니까. 그럼 건물을 져놓고 벽 쳐놓고 저쪽 부분. 그러면 이건 위에 거란 말이에요. 이거 빌려 못 빌려? 빌린다고. 그림 그려가지고 이만큼 빌려줘. 근데 그거 팔아 못 팔아? 못 팔아요. 이거 팔고 싶어. 팔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등기를 구분 등기를 내야 돼. 그래서 여기 소유권이전 여기 소유권이전 따로 팔아야지. 됐어요? 자, 구분됐으면 건물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된 거고. 구분이 되기 전에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졌으면 그냥 하나의 건물이니까 일부를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일부를 팔 수는 없는 거예요. 2개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 등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교재 보세요. 자, 150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 따라서 보이세요? 따라서 자 150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한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지 하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 설정은 하지 못한다. 이해됐어요? 네. 분할하면 따로따로 팔 수 있다 이 소리지. 분할 전에는 구분 전에는 이게 안 된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구분 건물은 일반 등기랑 등기가 다르다. 일반 건물은 그냥 표제부 갑구일구로 이게 끝났는데 우리 정환이의 토지랑 비슷해. 근데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2가지가 나와. 우리가 자 아파트가 있는데 또는 저 2개의 구분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 102호 요거 등본 떼주세요. 그러면 102호에 표제부 갑구일구를 띄워주면서 맨 앞에 전체 표제부도 얹어줘요. 그럼 표제부가 몇 개 나와? 2개 나와. 표제부 갑구일구 이렇게 나온다고. 구분 건물은 등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애초에서부터 집을 그렇게 진 거야. 애초에서부터 집을 이렇게 져버린 거예요. 져버려가지고 그죠? 윗집이랑 옆집이랑 막아놓고 자 출입문 따로따로 딱 빼놓고 5층도 넘고 이거 뭐예요? 아파트지. 아파트로 지면 자 건물이 몇 개예요? 이것도 만약에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를 내겠다 그러면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고 만약에 구분 등기 내겠다 그러면 몇 개가 되겠어요? 10개가 되지. 10개 돼.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내냐? 자 한동 건물 전부를 다 묶어서 자 표제부를 하나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건물. 전체 건물이 누구 거다라고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 소유자가 나눠지니까. 그래서 101호, 201호, 301호 얘네들을 각각 전유 부분이라 그래요. 이 전유 부분마다 또 표제부를 두고 여기 딸린 갑구가 울고 나옵니다. 그래서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구분 건물은 표제부 갑구 울고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등본 떼주세요. 난 501호 등본 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501호에 해당하는 전유분 표제부 갖고 울고 요거에다가 전체 건물 표제부를 얹어준다고요. 그럼 표제부 갖고 울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런 구분 건물 아파트 등기부가 어떻게 생길지 되게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난 되게 기대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죠? 예, 졸리나 봐. 예, 왜? 자 뒤로 가셔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 자 174 174페이지 174페이지가 보시면 174. 자,
자, 174페이지 맨 위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건물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234번지, 235번지에다가 유연마을 205동 올라간 거예요. 자, 몇 층 아파트예요? 5층 아파트. 5층 아파트 있죠? 자, 두 번째 표제부를 보세요. 두 번째 표제부에 뭐가 보이세요? 전유분 건물 표시죠. 5층 501호 보이세요? 5층 501호. 자,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501호 누구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갑구 있지, 갑구. 자, 갑구의 첫 번째 소유자는 동해종합건설이었고, 동해종합건설한테 누가 산 거야 지금? 오재석이 산 거지. 그리고 밑에 을구에 내려가 보면 한빛은행이 저당을 잡아놓은 상태. 아시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표제부, 갑구을구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해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한 장 앞으로, 자, 한 장 앞으로. 173페이지. 자, 173페이지. 자, 메뉴에 보시면 표제부, 자, 갑구, 을구 보이시죠? 자, 173페이지는 토지는 어디 있죠? 자, 이 충북 영동군에 있죠. 자, 지금 누구 거예요? 네? 누구 거예요? 정환이고요, 정환이. 정환이한테 증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은 을구에 기록상이 없습니다. 자, 을구에 기록상이 있으면 정환이가 섭섭하겠지. 공짜로 준다고 땅 좋아했는데 보니까 을구에 저당권이 50개 써 있어. 너무하잖아. 그래서 깨끗하게 저당권이 없는 걸로, 전세 저당 이런 거 없는 걸로 소유권만 딱 증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인 보통 일반 등기부고요. 구분 건물은 좀 다르기 때문에 표제부가 2개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를요. 자, 요거를요. 그런가 보다 하면 끝나면 안 돼. 자, 법에 뭐라고 썼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69페이지 보세요. 169. 자, 169페이지 보세요. 169. 자, 169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십니다. 자, 맨 위로 올라가시면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 하나에 등기도 하나입니다. 토지 하나에 등기 하나, 건물 하나에 등기 하나, 이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권리자는 사람을 기준으로 편성하지 않고 권리객체 한 개 부동산 단위로 등기를 편성합니다. 이 부동산이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물적 편성이라 그래. 사람 기준으로 편성하면 인적 편성인데 그런 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전부 다 물건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다 물적 편성입니다. 즉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 한 필 토지 또는 한 개 건물 각각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둡니다.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건물이 있고요. 자, 밑에 대지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 몇 개? 2개. 그럼 등기도 2개예요. 자, 여기 건물 하나에 하나의 등기, 여기 토지 하나에 하나의 등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아파트 전체잖아요. 그 밑에 토지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 토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따로 있어, 이거는. 그리고 이 건물은 자, 구분 등기를 했으면 몇 개 된다? 10개가 되는 거고. 일반 건물로 등기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2개가 우리 선택 가능한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일반 건물로도 할 수는 있다까지만 알면 되고요. 이 일반 건물 등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당연한 그냥 일반 건물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는 구분 등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 얘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10개 다 묶어서 등기는 몇 개를 둔다? 하나를 둔다. 그리고 각각 건물, 각각 건물을 뭐라 그래요? 전유분. 전유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2개 있다. 그거를 제가 거기다가 파란 글씨로 넣어놨어요. 자, 169페이지입니다. 자, 169페이지에 파란 글씨 보이세요? 네, 파란 글씨. 전부 보이세요? 전부?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니은에 보시면 이러한 경우에도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보이세요? 각 건물마다 거기다가 전유 부분이라고 써볼까요? 각 건물이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은 이렇게 특징이 있다.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일반 등기 기록은 그냥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뭐 어려울 거 없죠. 일반 등기랑 구분 건물은 등기가 좀 모양이 다르다. 그리고 아까 풍무동에 있는 5층 아파트 등기를 구경을 해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 얘기 좀 이따 더 하기로 하고요. 자, 그대로 175. 자, 175페이지 보세요. 자, 175페이지 아래쪽에 또 파란 글씨 보이세요? 파란 글씨. 175페이지입니다. 자,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자, 5번째 줄에 보시면 니은 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더라도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나 일반건물 할 수 있어. 일반건물 하고 싶어. 그러면 해주는 거고. 동일서 갖춘 건물을 반드시 구분건물로 꼭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대신에 따로따로 101호, 201호를 소유권 이전하려면 구분 등기를 해야 가능한 거고 그 구분하기 전에는 일부는 이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충 뭐가 뭔지 알았으니까 구분 등기 하실래요? 일반 등기 하실래요? 아니 대충 뭐가 다른지 감이 왔잖아요. 그죠? 예. 집을 저렇게 줘놨으면 아파트로 통으로 10집이 들어가기 전왔어. 그러면 구분 등기로 10개로 만드실 거예요? 하나로 만드실 거예요? 예? 구분 등기? 이거 좋아요? 왜? 분양하려고? 분양해서 다 손 탈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반 등기가 좋아요. 일반 등기 하나에 등기하는 거지. 그거 어디다 쓸 거냐, 그죠? 오늘은 1층에서 자고 내일은 2층에서 자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착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저 101호 임대, 102호 임대 이거 돼요?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 줄 수가 있다 그랬지. 일부를 빌려줄 수가 있다 그랬잖아. 도면 첨부해서, 그죠? 202호 임대, 301호 임대, 임대 10개 임대. 난 저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아요? 예. 매달 월세가 10집에서 들어와. 이해가 안 가 지금? 예. 그럼 뭐가 더 좋아요? 그럼 뭐 알아서 하시는데,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요, 부동산 일부를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동산 일부를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팔아야 됐으면 여러분 원하는 것처럼 분할, 구분을 해놓고 따로 팔아라 이거지. 그렇죠? 요 개념이에요. 요게 부동산 일부예요. 요거는 그런 거 없어. 요거는 그냥 지분별로 누구 지분 2분의 2분의 바로 써버리면 돼. 써버리고 각자 지분 처분하면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지분만 이전이 됩니다. 근데 이 지분을 빌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분을 빌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구분 등기까지 대충 확인을 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 151페이지 보세요. 151페이지 보세요. 151. 자, 151페이지에 보시면, 자, 151페이지 보시면 거기 예제 문제 하나 있죠? 예제. 자, 예제 문제에 틀린 것 찾기인데요. 자, 그 문제의 2번 지문 먼저 볼게요. 자, 2번 지문 보시면 한필 토지에 특정된 일부 여기까지. 자, 칠판 보시면 위에 거 밑에 거요. 한필 토지에 특정 일부. 그럼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이거요. 토지가 부동산의 특정 일부니까 이거는 아직 분할 안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아직 안 잘랐어. 그럼 지상권 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 여기 지상권 빌리는 거라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없다라고 써 있죠?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지. 그래서 OX 외웠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 지문을 읽고 이게 저기 해당하는구나를 연결시킬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 그거 연습할 때까지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길게 잡으면 한 석 달 이상 걸린단 말이야. 그때까지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자꾸 외워가면서 지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3번도 보세요. 3번 건물의 공유 지분 찾았어요? 공유 지분. 자, 공유 지분. 자,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지분 있잖아. 지분에 대해서 전세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전세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아니 답이 2번이니까. 예. 3번은 맞겠지 뭐. 예. 그다음에 4번 건물 한동 건물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이래. 전이면 건물의 일부잖아요. 건물 일부. 자, 위에 거 밑에 거. 건물 일부는 건물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위에 거에 대해서 전세 설정 등기 돼요? 전세 설정 등기는 가능하죠. 가능해. 그렇죠? 맞는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 하나씩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이 돼줘야 돼요. 됐습니다. 자, 혹시 지금 좀 헷갈리고 어렵다 막막하더라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달 또 하고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 할 거니까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과목은 먼저 오고 어느 과목은 늦게 올 수 있어요. 어쨌든 1년 동안 하고 나서 결론만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뭐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요. 자, 잘 이해가 안 되면요. 나중에 좀 짜증나요. 짜증나면서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예, 너 때문인 것 같아. 난 너 미워. 그죠? 예, 난 화요일이 싫었어. 이러면서 짜증내시는데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눈이 열리나 옵니다.
자, 지금 151페이지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자, 법률행위 보이세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득실 변경은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다음 넘겨보세요. 자, 152페이지. 자, 152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시면 또 파란 글씨로 법률의 규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법률 규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자, 이런 법률 규정이 있으면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어요. 이게 187조 규정입니다. 이건 이제 민법 규정이죠. 그래서 저하고는 할아버지가 자, 손자한테 의사표시 하셨죠? 그럼 손자가 잘 받겠다고 의사표시했죠? 두 개 의사표시가 만나면 증여계약이죠? 자, 증여계약을 뭐라 그랬어요? 법률 행위라 그랬지. 근데 만약에요, 자, 이 할아버지가 그런 의사표시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셨어. 어떻게 될까? 그럴 때는 손자한테 되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럼 등기가 넘어가야 상속되어 돌아가시자마자 상속돼요. 돌아가시자마자 등기 없이도 바로 상속으로 물권이 변동됩니다. 그럼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 상속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할아버지의 의사표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써 있는 규정대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법에 써 있는 상속 규정대로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경우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두 개가 이제 같이 나란히 있는 겁니다. 자, 뭐가 더 원칙이겠어요? 자, 저하고는 법률 행위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 증여, 매매, 교환 이런 법률 행위, 계약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서 또 넘어가셨어. 자, 넘어가셨어. 자, 158페이지 보세요. 158. 자, 158페이지를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앞에 보세요. 158. 자, 앞에 보세요.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 법률행위죠. 매매계약. 그럼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이전기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A예요. 자, 그러면 B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돈을 주셨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돈을 받았으니까 튀어. 그러면 안 되잖아. 자, 돈을 받았으니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협조를 했어. 협조해가지고요. 자, 여러분 같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갔어요. 등기 신청을 했어. 신청서 잘 써가지고 냈어. 그죠? 법무사 비용 40만 원 아껴가지고 등기 내렸어. 여러 명의로 이름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1번 A, 2번 B하고 등기 명인이 됐어. 그럼 명신이니까 뭐가 나와요? 등기 필 정보가 나와. 등기 권리 들어갔죠? 예, 그럼 여러분 소유권자 됐죠? 자,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 자, 법률행위가 있었고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자, 등기를 마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언제부터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가 여러분들의 자,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즉 물권을 변동시키는 자, 효력을 발생시키게 합니다. 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쁜 놈이요. 저 혼자 등기소 가서 등기관을 속였어. 어떻게 속였는지 묻지 마. 비밀이야. 자, 제가 혼자 등기소에서 등기를 속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등기니까 자, 말소해달라 그래서 등기에 속았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등기를 지워버렸네. 말소시켜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 지금 못 알아들은 거 아니죠? 지금 돈 주고 사서 등기 쳤는데 완전 등기 넘어와서 내 걸로 완전 물권 변동 됐는데 나쁜 놈이 이걸 불법 말소시켰다니까? 그럼 여러분 소유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 불법 말소. 그럼 여러분 권리도 따라서 없어져요? 불법 말소됐다 권리 없어져? 권리 유지돼? 권리가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를 존속시킬 때 등기가 어떤 역할을 해요? 처음에 권리를 취득할 때 등기가 역할을 해요? 권리를 취득할 때 등기 때문에 취득했어요? 뭘 또 아니야. 맞지. 자, 등기는 효력을 발생시켜. 등기는 여러분의 권리 효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나 불법 말소된다고 여러분 권리 없어지면 안 되잖아. 불법 말소니까. 그럼 권리가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존속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죽여버려 이러지 말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 불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도로 살려야죠? 그럼 무슨 등기한다? 회복 등기합니다. 회복 등기. 그러면 그 권리가 갔다 온 거예요? 쭉 유지된 거예요? 유지된 거지.
그러면 여러분의 권리를 존속시킬 때 등기가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그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끄떡없다. 이 소리지.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등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 등기 때문에 유지, 존속이 되는 건 아니므로 불법 말소돼도 상관없다. 뭐만 하면 돼요? 회복 등기만 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우리 교재 들어가 보시면 159페이지 맨 위에 자, 159페이지 맨 위에 자, 파란 글씨 써 있어요. 15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등기는 물건 변동에 효력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요건이고요.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유효하게 존재했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도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면 된다? 회복 등기하면 된다. 써져 있죠? 써져 있어요. 그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말을 뭐 이따위로 쓰나 싶어요. 근데 이거는 판례 문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석하는 연습 차원에서 써드린 거지. 저는 더 쉽게 쓰고 싶어요. 저도 더 쉽게 그냥 일반 우리 말투로 그냥 쓰고 싶은데 그럼 또 좀 너무 없어 보이고요. 사실 정확한 워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 조문과 자, 판례 문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거. 이게 목표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지금?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등기부에 뭐가 써져 있어야 효력을 얘기할 수 있다. 뭔가 써놓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근데 불법 말소돼도 그건 상관없다. 일단 써놓고 얘기하자. 이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등기부 쓰려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 일단 쓰고 얘기하자. 자, 써놓고 얘기하자. 뭐 아무것도 아니죠. 써놓고 얘기하자. 그러면 쓰려면 어떻게? 예. 등기를 쓰려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줍니다. 신청해주면 등기관이 이걸 받아서 어떻게 이제 접수를 하겠죠. 접수하고 나서 해줄까 말까? 심사하지. 심사해서 안 된다고 거절한 게 뭐죠? 각하라면 각하. 됐죠? 각하. 자, 각하되지 않았어요. 각하되지 않았으면 이제 써줍니다. 기록하고 등기관을 나타내는 식별부. 여기까지 되면 절차가 맞춰진 거예요. 맞춰졌으면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는 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느냐로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 29조에 우리 각하 사유를요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11호까지 써놨어요. 법에 딱 정해진 11가지의 각하 사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하예요. 근데 이 11가지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데 신청인이 못생겼으면 예? 여기는 해당되지 않지만 신청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실행해 주는 거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이외에는 따지지 마시라는 소리야. 이것만 따지시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우리 시험 법 조문에요. 법 조문에 줄줄줄줄 써 있는 조문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잘 보시면 법 조문에 줄줄줄줄 막 나열한 다음에 맨 뒤에다가 등 붙으면 시험 못 내. 등등등 붙으면 시험 못 내요. 그 등등등에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 근데 자 줄줄줄줄 쓰나 여기까지만 이렇게 있으면 시험에 잘 나와. 그것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뭐 이제 예시적 열거냐 제한적 열거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몰라도 되고 지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각하 사유가.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거 말고는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형식적 절차적인 거야. 그러면 이 11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각하고요. 여기 하나도 안 걸리면 암만 하기 싫어도 해줘야 돼. 상황 판단 되시죠? 그럼 이 11개 각하 사유는 중요한 거지. 그죠? 예, 그럼 11개 외워요, 못 외워요? 중요한 건 알겠으나 외울 수는 없다. 이게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자, 저는 딱 2개 집어드립니다. 자, 11개 2개 집어드리면 저도 할 만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2개 외울 수 있어요? 2개. 자, 이게 1호와 2호입니다. 자, 1호가 뭐냐? 관할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 관할 위반 쉽게 얘기해서 딴 동네 거다. 자,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 살아요? 서울 살고, 그죠? 예, 그 손자 어디 살아요? 김포 살고, 땅 어디 있어요? 영동군. 어디 가야 돼? 영동군 등기소에 가야 돼. 근데 김포 등기소나 서울 등기소에 가면 여기 걸려요. 관할 위반. 우리 공무원들이 첫 번째로 전화 받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저희 관할이 아닌데요. 여기 시작하지. 그죠? 삐글삐글 전화 돌리잖아요. 그죠? 일단 공무원들이 책임을 먼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야. 등기 업무는 어디 있는 땅이냐?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소재지 관할이냐? 이거 먼저 판단합니다. 참 다행인 건 이거는 시험에 내기가 곤란해.
우리가 동네 행정구역이랑 법원이랑 등기소 위치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시험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관할 위반 그거 끝이야. 더 낼 게 없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2호. 이게 외워야 돼요. 자, 이게 방금 얘기한 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자 걔네들을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근데 오늘도 좀 했어. 오늘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하천법상 하천은 등기할 수가 하천 등기할 수가 있는데 공유수면 하해 토지는 등기할 수가 없다. 그 얘들이 이거예요. 이게. 자 유류 저장 탱크 등기할 수가 있고 급유 탱크 등기할 수가 없다 그랬지. 급유 탱크 들고 오면 여기 걸리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만 된다 그랬죠. 토지 건물 아닌 거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자 동산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된다. 예외가 몇 개 있다? 절대 안 된다 그랬지. 토지 건물만 된다 그랬잖아요. 동산 들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등기사항이 아닌 거예요. 오늘 또 배운 거, 자 내가 부동산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 일부를 팔아.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지. 꼭 하고 싶으면 분할, 구분해서 하라 그랬지. 그럼 분할, 구분 전에 일부 이전 등기 들어왔다. 그럼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등기 안 된다고 했던 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방대합니다. 요거를 잘 공부해야 돼. 자 3호부터 11호는 많아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냥 많다 그러면 돼. 그럼 여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각하야. 각하. 그죠? 자, 여기 두 개 걸리면 어떻게 돼? 각하야. 각하. 그죠? 예. 눈 좀 떠, 지금 눈 좀 떠. 예. 눈 뜨라 그랬는데, 눈동자에 흰자가 보여. 그럼 난 뭐가 돼? 무서워, 앞에서 보면. 그러지 마. 눈 뜨고, 좀 차려, 좀. 두 분이 헷갈렸어, 지금. 이렇게 헷갈려. 앞에서 보면 되게 무서워. 예. 귀신 같아. 자, 정신 차리고. 예. 각하사가 몇 개 있다고요? 11개. 자, 그 중에 2개. 여기 걸리면 어떻게 한다? 각하. 자, 나머지 9개 걸려도 각하입니다. 당연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각하를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 등기관이 각하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할까 안 할까? 거의 안 하는데 법에는 준비를 해놔야 돼. 혹시 실수하면 어떡할 거냐? 그럼 법에 뭐라 해야 되냐? 실수하면 자 이거를 간과하고 실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실수로 잘못 등기를 해버렸다 이거지. 원래 각하할 건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간과하고 잘못 실행해버렸다. 자 잘못 실행된 거죠? 자 봐줄까 안 봐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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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좀 봐봐. 예. 봐줄까 안 봐줄까? 봐주는 것도 있고 안 봐주는 것도 있지. 그죠? 이 중요하다 그랬죠? 봐줘 안 봐줘? 안 봐줘요. 무효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래 좀 잘못했네. 어쩌겠냐? 넘어가지 뭐. 이렇게 유효.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 우주가 얘기 안 해도요 자동으로 집권 말소를 해주게 돼 있어. 자 이거는 유효이기 때문에 말소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워버려. 무효. 지워. 잘못했어. 지워. 그럼 안 지우면 우리가 따라서 야 지워줘라고 이의 신청이 됩니다. 야 관할 위반인데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지워. 왜 안 지우고 있어? 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의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유효인데 따져봤자 못 지우기 때문에 놔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봐주는 게 많아요? 안 봐주는 게 많아요? 봐주는 게 많아. 왜? 9개나 있어. 절대 안 되는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등기법은 웬만하면 봐줍니다. 대부분 봐줍니다. 등기부에 잘못 기재됐어도 걔 거 맞긴 맞냐? 절차 좀 틀렸어? 그거 인정하지만 걔 거 맞아? 넘어가지 뭐 이거예요. 이게 상당히 우리 생각보다 많이 봐줍니다. 아 이렇게까지 봐주나 할 정도로 봐줘요. 웬만하면 그 등기부에서 있는 사람이 소유자기만 하면 절차적 문제는 다 덮고 갑니다. 대신에 절대 못 덮는 거 2개 있어. 자 2개 뭐 있어요? 딴 동네 거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등기 안 되는 건데 이거. 이 2가지야. 됐죠?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이 2가지. 이 2가지는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교재 보세요. 교재. 자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 보시면 2번의 형식적 유효권이라고 보이세요? 2번에 158. 자 2번의 형식적 유효권의 1번이 뭐예요? 1번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거기 포인트는 부동산 소재지요. 자 밑줄 부동산 소재지. 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즉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합니다. 관할을 위반해서 잘못 실행된 등기는 당연 무효고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보이시죠? 자 그 옆에다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쓰세요. 자,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옆에다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이번에 등기할 수 있는 상이죠.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등기 신청이 있으면 이것도 각하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 등기는 실청하기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당연, 무효, 직권, 말소. 이게 1호와 2호입니다. 1호, 2호, 1, 2죠. 근데 3호에 내려가세요. 3번에 보시면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을 것이라고 써있죠. 자, 3호 이하 몇 호까지 있죠? 11호. 자, 3호, 11호 9개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위반이라 하더라도 판례는 당사자에게 신청 의사가 있고 또한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 자, 포인트 유효입니다. 유효.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짜 맞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지우라 그러면 서로 피곤한 거예요. 지우면 진짜 소유자니까 또 등기하겠지. 서로 헛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놔두지 뭐 이거예요. 유효입니다. 심지어 위조문서래. 위조문서면 걸려서 각하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행됐대. 그럼 진짜 걔 거 맞대. 어쩌겠어. 넘어가자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무권 대리래. 진짜 잘못한 거죠. 대리권이 없는 놈이었으면 각하야 각하. 근데 등기 넘어갔는데 보니까 걔 거 맞대. 결론적으로 본인 거를 등기한 건 맞긴 맞대. 그럼 절차상 문제지만 본인 거 맞대는데 어떡하겠냐. 넘어가자. 유효. 자, 이렇게까지 봐줍니다. 상당히 우리 생각보다 많이 봐줍니다.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만약에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요. 자, 조여 팔아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조여 팔아요. 주는 거지. 주는 게 뭐예요? 증여라 그랬지. 근데 등기소 가서 뻥을 친 거야. 매매라고. 그래서 계약서도 증여계약서 대신에 매매계약서를 꾸민 거야. 그래가지고 등기를 넣었어요. 그럼 등기관 이거 알까 모를까? 사실은 증여인데 매매라고 뻥을 치고 계약서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집어넣었어요. 그럼 등기관이 이거 알아 몰라요?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등기관은요. 딱 앉아서 서류만 검토해요. 등기관이 밖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 없어. 밖에 나가서 수사하고 이런 거는요. 딱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권 거기만 있는 거야. 아무나 건너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은 앉아가지고 서류만 검토하는데 서류에 문제가 없잖아. 그럼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해줘. 그럼 등기부상 누구 걸로 등기에 넘어가요? 손자 걸로 등기에 넘어가. 이게 잘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뭔데? 증여인데 등기부상 뭐라고 써있겠어? 매매라고 써있겠어? 이 등기 지워야 되겠어? 놔둬야 되겠어? 에? 어차피 누구 이거? 어차피 정원이 거야. 그럼 지우겠어? 놔두겠어? 놔둔다고. 이렇게까지 봐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설명을 하고 나면 오늘 저녁에 저녁 드시면서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그럴 거예요. 내가 오늘 재미난 거 배웠다? 이게 그런 게 된대더라? 이러면서 설명을 하면 나는 뭐가 돼? 다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하란 소리가 아니야. 권장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등기는 유효한 소리예요. 나중에 걸리면 처벌해요. 불법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하란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등기가 넘어갔을 때 등기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벌하네 안 하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맨날 유효만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유효만 외워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요거를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요. 등기 원인이 사실은 뭔데? 증여인데 뭐라 뻥친 거요? 매매를 뻥친 거지. 등기 원인을 불식이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거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 하면 안 돼. 근데 그걸 모르고 처리가 돼서 등기에 넘어갔대. 그럼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아니다. 그렇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해도 된다는 소리 안 해요. 예, 우리 결론적으로 등기를 봐준다는 것이지 절차상 문제는 문제 있는 겁니다. 예. 다시 161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자, 161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자, 161페이지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찾았어요? 3번. 자, 3번에 뭐라 되세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자, 실질적으로 뭔데요? 증여인데. 그죠?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을 뭐라고 했어? 매매라고 했어. 이런 거 허용돼요, 금지돼요? 허용돼, 금지돼? 금지되니까 안 된다니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해. 하지 말라고. 예. 어디 가서 제가 시켰다 그러면 안 돼, 진짜.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데 그 등기가 실행돼 버렸대. 그럼 실청한 게 부합하지. 어차피 손자 거니까. 그럼 그 등기는 어떻게 해요? 무효는 아니다. 내가 오죽 걱정되면 거기 다만을 썼어요. 다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허위 등기 원인 기재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써줬어요. 예. 웬만한 책에는 이런 거 안 써줘. 저니까 써준 거예요. 하도 걱정돼가지고 딴 데 가서 뭐 내가 시켰다고 그럴까 봐. 예. 분명히 써준 거예요. 하면 안 돼. 근데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잘못했어도 걔 거 맞으면 유효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딴 사람 걸로 등기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환이하고 증여 계약을 하고 나서 엉뚱한 사람한테 이전 등기해줬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무효입니다. 근데 어차피 정환이 거로 갈 거라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어차피 유효는 유효로 해준다. 그렇죠? 자, 그게 이제 등기법에 가장 이제 여러분 지금 첫 달에 꼭 기억하실 거예요. 자, 등기는 합법적 절차로 따라가야 되지만 기왕에 등기가 다 끝나버렸고 결론적으로 같은 사람으로 등기됐으면 절차적 하자는 봐준다. 그렇죠? 예, 근데 절대로 기록되고도 못 된 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관할 위반, 하나는 등기할 상이 아니게 요 두 개는 안 된다. 요 두 개는 무효고 직권말소 해버려요. 여기까지 됐죠? 예, 웬만하면 봐주려고 그런다. 그죠? 한 장 넘기셔서 자 163페이지 보세요. 자 163페이지 자 메뉴 1번 보세요. 1번 1번 자 1번에 보시면 한필 토지의 특정된 일부를 분할하지 않은 특정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분할하지 않았어요. 자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1번에 2번이죠. 다음 2번 보세요. 똑같은 거죠. 한필 토지 특정된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해 못해. 지상권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겠죠. 3번 한동 건물 구분 분할 절차를 밟기 전이에요. 일부죠. 일부. 저당이 되어 전세가 돼요. 전세가 되는 거지. 저당은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상태로는 못하는 거예요. 저당이 가능하다. 아니 전세가 가능하다. 4번 보세요. 4번은 건물의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이 뭐예요? 위에 거 밑에 거. 권리부라니까 권리부. 권리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일부 이전이 돼요. 전세권이 돼요. 소유권 일부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5번 보세요.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자,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대요. 유효, 무효? 유효. 이거 얘기한 겁니다. 자, 기왕 본 김에 뒤쪽에 잠깐 가볼 거예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자, 쭉쭉쭉 뒤로 좀 가셔가지고 자, 페이지 184페이지. 자, 184. 자, 184페이지 가볼 겁니다. 자, 184페이지 맨 위에. 자, 184페이지 메뉴 1번 보세요. 184페이지 메뉴 1번에 보시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가 그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건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건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1번. 그다음에 2번도 보세요. 2번. 자, 구분 건물의 등기용지는 한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 자, 맞죠? 개개의 구분 건물 거기다가 전유 부분 쓰세요. 개개의 구분 건물 거기다가 전유 부분이라고 써보세요. 개개의 구분 건물 거기다가 전유 부분이라고 쓰세요. 전유 부분. 참 신기한 게 쓰라모 난 쓰고 쓰지 말라면 쓰고 왜 그러나 몰라 진짜. 말고 좀 써요. 거기다가 전유 부분이라고 써봐 좀. 다 이유가 있어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 다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외우면 나도 모르게 외워진다니까. 처음 몇 달 동안은 멍 때리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뭔가 번개처럼 확 오는 날 와요. 그 순간이 어떤 사람은 한 2달 만에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1년 만에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험 전에만 오면 돼요. 그러면 그게 딱 열리면서 문제가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지겨워도 참고 계속 듣고 재밌게 들어야 돼요. 자, 전유분 썼어요? 전유분. 자, 전유분마다 자, 표제부 갑굴구예요, 갑굴구예요. 표제부 갑굴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자, 계속 갈게요.